국민 여러분, 세종대왕께서는 평소에 나라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랑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로 생업을 위협받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와 외교도 상전 벽해 수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수준을 고도화하면서 국가 안보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연금 문제, 기후 문제, 지방 소멸 문제처럼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시급한 국가 과제도 산적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 위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질서 재편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사의 대전환기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력을 집중할 때입니다. 소속 정당의 가치와 이해, 여와 야를 초월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정치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100년의 국가 전략을 토론하고 합의하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온전히 생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이처럼 절박한데도 우리 정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 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 차이는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선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극단적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어도 국민 60% 또는 80%가 동의하는 보편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그게 정치의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핵심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풍토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거침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일반의 보편적 지지를 추구해야 할 우리 정치가 열성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우리 국회는 이런 퇴행적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해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만들고 정치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의원 100명이 열띤 토론도 벌였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도 했습니다. 언론인 650명의 웹조사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승자 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도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3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법 사항을 하루속히 끝내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며 국민에게 선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법을 둘러싼 위헌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당대표들도 1대1로 만나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합시다.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여야 협상이 끝나면 7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국회의장의 소임을 맡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야 지도부 또 국회 직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20년 정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1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 4가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재헌절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재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의원 입법 비중이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은 3%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복잡한 정부 입법 추진 과정을 생략하고 손쉬운 의원 입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한 협의와 또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규제가 가중되는 것인지, 이에 따르는 영향 분석과 같은 충분한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되는 법안이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 검토와 이해 조정의 부담이 전부 국회로 넘어오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임위 간에 과도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로 수행하던 입법 과정 관리를 이제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공백을 이제 국회가 메워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갈등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관련 기관이 입법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입법조사처, 예산정착처에 배치된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충실히 조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법안 발의는 줄이는 대신에 좋은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입법 영향 분석 시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조만간 국회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의회 외교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아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외교가 곧 민생이고 경제며 안보인 외교의 시대, 외교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회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겠습니다. 미국 각 주와 지방도시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일상적이고 또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워싱턴에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민과 투자기업들이 적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도 경제인과 외교 간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맹 중심의 외교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부 외교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의회 외교가 맡겠습니다. 특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초당적인 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아직 지지를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초청외교, 방문외교도 전개해 왔습니다. 11월 말 2030 엑스포 개최지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국민과 더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확대하고 국회 방송을 국민이 사랑하는 방송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책임 운영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 소개 청원 전자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청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1대 국회의 임기가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박한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1대 국회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정치개혁을 이뤄낸 국회, 입법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 능력 있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긴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